1분 30초짜리 문제치고는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요. 할 수 있는 분, 미분이 가능한 분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안 푸는 게 좋습니다. 미분을 할 수 있더라도 3분, 4분씩 걸린다라고 하면 안 푸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전위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얘가 전위에 대한 식이죠. 전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얘는 전위 경도입니다. 전위 경도는 우리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블라 V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블라 V인데 라블라는 어떻게 되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K분의 라운드 Z 해가지고 요게 라블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전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라디안트 V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산한 다음에 X가 이만큼이고 Y가 이만큼이고 Z가 이만큼일 때 이러한 값이 주어졌을 때 그때 값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V 대신에 뭘 넣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3의 X제곱 Y 마이너스 3의 Y3승 Z제곱 이렇게 넣는 거죠. V 대신에 여러분들이 넣어야 될 값은 바로 이 값입니다. 이렇게 V 대신에 대입을 해서 얘를 전개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다시 이렇게 한 번, 3번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식이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전위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전위에 대한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전위에 대한 식을 Z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이 예제는 미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미분에 대한 기본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미분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dx, d에 x의 n승을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n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기에 x의 n-1승이 되죠. 미분에 대한 기본식입니다. 이 예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미분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미분에 대한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미분은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울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울기.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면 돼요. 밑변분의 높이에 대한 개념이 미분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기본적인 미분의 식은 x의 n승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n이 내려오고 승수는 마이너스 1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위 경도다라고 하면 그라디안트 V가 되는데 그라디안트는 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델 V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델입니다. 델. 델이라고 하는 것 알죠? 삼각형 거꾸로 놓은 것. 나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V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줘야 돼요. 3의 X제곱 Y 마이너스 Y의 세제곱 Z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식을 V 대신에 집어넣고 그래서 델 V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되는데 얘를 전개를 해줘야 되겠죠. 전개를 하면 그래서 X에 대해서 V, Y에 대해서 V, Z에 대해서 V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미분할 때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X만이 변수가 되고 나머지는 상수가 되는 거죠. Y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Y가 변수가 되고 나머지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Z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Z가 변수가 되고 나머지는 상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상수를 미분하는 것은 없어질 거고요.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상수를 미분하면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x만 미분하는 거죠. y하고 3은 상수가 되니까 3y에 2x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i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얘는 2번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y니까 요것만 남게 되고요. 여기서는 3y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z 제곱이 되죠. 3y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z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남는 겁니다. y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죠. 여기서는 z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요거는 그대로 있고 2z가 되겠네요. 그래서 2y 세제곱의 z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나서 전위 경도에 대해서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에 대한 전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요 xy, z에다가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요 값, 요 값, 요 값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I 값, J 값, K 값을 계산하겠네요. 여기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 가지를 그대로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게 3번이 되는데요. 이렇게 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 30초를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그래도 아무리 많이 걸려도 다른 거 좀 빨리 푸는 거 감안해서 시간을 분배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최소 1분 30초나 아무리 많이 걸려도 2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 다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전기력선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력선 방정식의 결과를 보면 또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력선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전기력선에 대한 기본 성질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그거 기억합니까? 전기력선 방정식입니다. 이 전기력선 방정식은 전기력선의 성질이 있죠. 전기력선의 기본적인 성질에 우리가 배웠던 걸 기억해 보면 전기력선에 대한 접선의 방향이 그 점에 대한 전개의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접점에서 전기력선 밀도가 전개 세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기력선 밀도를 구하면 걔가 전개 세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얘는 전기력선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용하면 전개 세기는 X방향과 Y방향과 Z방향에 대한 공간적인 전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개하고 길이는 나란합니다. 전개하고 그 길이는 나란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다시 만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전개하고 길이를 외적을 합니다. 그러면 걔는 0이 됩니다. 외적을 하게 되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적을 해보는 거죠. 외적을 해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합니다. 요거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A 벡터와 B 벡터, A 벡터와 B 벡터인데 A 벡터는 우리 앞에서 전개가 되고 B 벡터는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크로스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계산해도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기다가 2의 x의 i에 더하기 2의 y의 j에 더하기 2의 z의 k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크로스를 하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했죠? 외적이다 라고 했죠. 외적을 하게 되면 d의 x의 i가 되고요. 다음 d의 y의 j가 되겠죠. 다음 d의 z의 k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적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곱셈을 몇 번 해야 됩니까? 하나당 3번씩 해서 9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이렇게 곱을 해주나요? 그렇게 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i는 뭐가 돼요? 크로스니까 크로스,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i는 0도잖아요. 사인 0도는 0이 되죠. 우리가 외적을 할 때 i 크로스 i는 j 크로스 j는
K 크로스 K가 되면서 0이 된다. 사인의 0도는 0이 된다. 라고 이야기해드렸죠. 내적일 때는, 점 찍을 때는 그때는 같은 성분끼리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죠? 이제 이것을 크로스하는 순서가 J, I잖아요. 원래 I, J면 K인데 J, I면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렇게 방향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곱셈을 해주고 거기에 또 이 벡터에 대한 위상차를 고려해서 방향도 설정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얘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행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단위 벡터 넣고요.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행렬의 크기를 구하면 크로스 해주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외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렬을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I, J, K잖아요. 그럼 여기도 I에 J에 K 값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에 J에 K 값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있냐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EX, EY, EZ가 있고요. 여기도 EX, EY, EZ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DX, DY, DZ가 있고요. 여기도 DX, DY, DZ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행렬의 크기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곱하는 거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곱하세요. 3개씩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세요. 3개씩 그러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다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반대로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떤 걸 곱했는가라고 보면 첫 번째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플러스 i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i를 보면 EY, DZ가 되죠. EY, DZ가 되고요. 그게 플러스고요. 여기에 EZ와 DY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그게 i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J를 보세요. J는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J는 EZ하고 DY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곱한 거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거는 이것과 이것이거든요. 이것과 이것이거든요. 그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 K를 볼까요? K를 보면 여기가 K인데요. 이것은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행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실제 표현이 안 됐지만 이것과 똑같은 것이 왼쪽과 오른쪽에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3개씩 곱해주면 되는데요. 3개씩 곱해줄 때 오른쪽으로 곱셈하는 것들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왼쪽으로 곱셈하는 것들은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i를 공통으로 묶고 j를 공통으로 묶고 k를 공통으로 묶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조건에서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모두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거죠. 0이 된다라고 하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EY가 되고요. 그리고 DZ가 될 겁니다. 이거는 EZ가 되겠죠. 그리고 DY가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이항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정리합니다. Y는 Y끼리, Z는 Z끼리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EY, DY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EZ, DZ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항하면 되겠죠. 이항하면 결국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동일한 결과를 나오면 얘는 뭐가 되죠? 똑같이 EX, DX가 되겠네요. 이거는
EX, DX는 요거 EZ, DZ하고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세 가지 식에 의해 가지고 요 세 가지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요 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뒤집어도 되고 안 뒤집어도 되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전기력선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얘를 역수로 생각하면 더 쉽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기력선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력선 방정식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자, 그림 7을 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면 조금 더 전기력선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림 7을 잠깐 한번 보세요. 변화량을 보세요. 자, 여기는 X의 변화량, 여기는 Y의 변화량, 여기는 Z의 변화량입니다. P점에 대한 전개가 Q점으로 이동을 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전하가 존재한다. Q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다. 그랬을 때 변화가 생기죠.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그 변화가 공간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dx가 생기고 dy가 생기고 dz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기는 변화와 그 다음에 뭐가 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동일하게 뭐가 바뀌는 거예요? 2의 x도 변하는 거고요. 다음에 2의 y도 변하는 거고요. 2의 z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량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렇죠? 같은 비율로 변화가 되겠죠? 같은 비율로 변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요점이고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그렸잖아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직각이었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점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얘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여기서 이만큼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만큼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죠. X방향으로 변화되는 전개, Y방향으로 변화되는 전개, Z방향으로 변화되는 전개가 있을 것이다. 그게 같은 비율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x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 x만큼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비율은 dy만큼의 변화와 y만큼의 변화의 비율과 동일하고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얘는 dz 방향의 변화와 ez 방향의 변화의 비율이 서로 같다. 같은 비율로 변화가 된다. 같은 변화량으로 같은 기울기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 식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력선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P점에서 Q점으로 바뀔 때 그것들의 변화되는 비율은 동일한 비율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동일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설명하고 전기력선에 대한 성질에서 그것을 행렬의 크기를 구하고 즉 벡터의 외적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얘의 뜻은 변화량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예제가 나오잖아요. 이랬을 때에 다음 중 성립되는 식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얘는 전기력선 방정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L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기력선 방정식이 맞는지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전기력선 방정식은 없었고요. 그러면 보세요. X는 X, Y는 Y끼리 묶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세요. X끼리 묶을 수가 있나요? 얘는 안 되잖아요. X끼리 묶을 수가 없죠. 변화량으로 묶어야 되는데 안 묶이잖아요. 그럼 이건 보세요. 얘는 가능한가요? Z 넘어가고 Y 넘어가면 얘는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얘는 이미 지들끼리 묶여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X끼리 묶어지고 Y끼리 묶어지고 Z끼리 묶어지잖아요. 묶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묶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얘가 가능한 걸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X끼리 Y끼리 Z끼리 변화량이 같게끔 나타나는 걸 찾으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기력선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고요. 결국은 2번만이 답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